네, 관연도 기출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회부터 진행을 하죠. 1회부터. 예, 여기에서는 이제 관연도 기출에 관련되는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연도 기출 문제 첫 번째. 가단주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 재료가 먼저 나와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관연도 문제에서는 보통 나오는 문제의 빈도가 제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제도가 한 30문제에서 35문제 그 사이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2문제, 즉 기계공자법, 기계재료, 기계요소 설계, 그 다음에 이제 CAD가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그랬고, 공작법이 약 15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건 36개죠. 네, 36개가 맞아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좀 관연도에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가단주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단주철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일단 그 종류를 먼저 한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흑신가단주철, 백신가단주철, 퍼라이트 가단주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스트레이트 가단주철인 건 없죠. 예, 보통 BMC, WMC, BMC, WMC, 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자, 비자성체로 크롬과 니켈을 함유하며 일반적으로 18-8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18-8에 해당하는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통 우리가 비자성체라고 얘기가 나오죠. 비자성체라고 나오면은 일단 비자성체 나왔으면 오스트네트 스테인리스 강이죠. 우리가 보통 18-8 크롬과 니켈의 함유량이 약 18에서 8까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스트네트 강, 페라이트가 있죠. 예, 13%. 그 다음에 13%를 이제 열 처리한 것이 말틴자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에서 12% 주석에 1에서 2%의 아연의 구리합금으로 밸브, 콕, 기어, 베어링, 부시 등에 사용하는 합금은 하고 나오죠. 일반적으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구리합금에 콕, 기어, 밸브, 부시 등에 사용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주철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금 주철에 첨가하는 특수 원소 중 크롬이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자, 여기 크롬이죠. 크롬은 보통 이제 흑연화를 방지하는 데 많이 쓰인다 그랬어요. 흑연화를 방지한다. 예, 여기 경도를 증가시킨다. 이건 당연하죠. 크롬의 어떤 특성이 있고, 탄화물을 안정시킨다. 내열성과 내식성을 향상시킨다. 근데 여기 보면 흑연화를 촉진한다 그랬죠. 예, 원래는 이제 방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방지 조건을. 탄화물을 안정시키면서, 탄화물이 안정된다는 건 흑연화를 방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이거는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 크롬에 대한 부분, 올리브덴, 니켈, 구리, 규소, 티탄, 바나듐, 요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여기서 흑연을 방지하고 펄라이트를 미세하니까 강력한 방지제죠. 흑연화 방지제. 그 다음에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합금으로 요구되는 성질 중 틀린 것은 유동성을 좋게 할 것, 금형의 점착성이 좋을 것, 열간 취성이 좋을 것, 응고수축에 대한 융탕보급성이 좋을 것. 자, 여기서는 금형이라는 게 보통 융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점착성이 좋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금형에 들러붙는다는 거죠. 안 좋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의 강도를, 탄소강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요철이, 경도를 높인다. 우리가 경도, 강도 얘기하면, 경도와 강도를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담금질을 생각하시면 되죠. 담금질을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관연도에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는 과목에 대한 정리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어떤 적응력도 되고, 문제에 대한 적응도도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담금질은 퀸칭.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경도를 높이거나 강도를 높이는데,
예, 이거를 우리가 담금질이라고 하고, 뜨임은 뜨이면 항상 담금질한 재료를 갖다가 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공기 중에 냉각한다. 풀림은, 네, 주로 응력 제거가 목적이고, 예, 서서히 냉각하는데 어디에 서서 논행이 좀 주종을 이루죠. 논행. 불림, 이거는 공기 중에 서서히 냉각을 하는데, 이건 미세하면서 일종의 표준화를 얻게 할 때 쓴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담금질이 우리가 물이나 기름에 한다 그랬죠. 이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소금물, 물, 그 다음에 기름. 이런 순으로 냉각 속도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키워드 위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문자와 같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예. 담금질 캔칭, 뜨임 템퍼링, 불림, 얼링, 그 다음에 불림, 노멀라이징 이렇게 해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열처리입니다. 고용체에서 공간격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우리가 고용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용체라는 부르는 것이 있어요. 침입형, 치환형, 그 다음에 규칙격자형, 면심입방격자형은 사실은 이거는 어떤 구조죠, 구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정격자에 대한 면심입방, 체심입방, 조밀육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보통 여기서 고용체라는 어떤 특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각 다른 성분의 금속이 융합 상태로 각 성분 금속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없을 때 이걸 고용체로 한다. 그래서 침입형 고용체, 탄소가 대다수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거고, 치환형 고용체는 구리와 은, 구리와 아연, 규칙격체형 고용체는 니켈과 철, 구리와 은, 그 다음에 철과 알루미늄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고용체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브레이크 드럼에서 브레이크 블록이 수직으로 밀어붙이는 1000N이고 마찰 개수가 0.451 때 드럼 접선의 방향 제동력은 얼마인가? 뮤PV, 즉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는 뮤PV라는 형태를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F는 일단 힘이 1000이라고 그랬어요. 마찰 개수가 0.45니까 이거는 그냥 곱해주면 되죠. 예, 여기서는 접선의 방향 제동식이기 때문에, 제동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뮤P로 적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0.45 곱하기 100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450. 자, 지름이 300mm의 내전 마찰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겨있는 모양이 내전 마찰자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것이 D2, D1, 그러면 D2 마이너스 D1을 2로 나눠준 거죠. 그럼 여기에서 300 마이너스 200을 2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50mm. 기어 전동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큰 동력을 전달한다. 맞죠? 큰 감속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 기어 전동은 직접 전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넓은 장소가 필요하진 않아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미터넷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온을 M으로 표기한다. 나사산의 각도는 55도이다. 자, 미터나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각도는 60도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미터나사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삼각나사, 관용나사, 유니파이 나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각나사의 각도는 60도이다. 밀리미터로 표기한다. 미터나사는 그다음에 보통 이러한 형태로 돼 있다. 삼각나사의 종류도 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터나사도 마찬가지죠. 삼각나사의 종류. 자, 그리고 평별투의 이음 방법 중 효율이 가장 높은 거. 일단 접착 이음이 가장 높죠. 이게 이제 내용에서 나왔던 건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축방향으로 인장하중망 받는 순화사의 바깥지름과 볼트 자료의 허용 인장 및 인장하중 관계에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지름이 3mm 이상인 미터나사이다 그랬는데, 축방향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시그마는 A분의 W죠. W죠. 그럼 4분의 파이 D 자승분의 W, 파이 D 자승분의 4W라는 형태가 되죠. 여기서 D라는 건 뭐예요? D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골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을 할 때
0.8D에 해당하는 부분이 작용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0.8D1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골지름은 이게 골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D1으로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파이 곱하기 0.8D 자승 4W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요것이 약분이 되겠죠. 이 곱하면 6.4 그래서 0.64 곱하기 파이가 되고, 그래서 약 한 2.1W가 될 거예요. 2.1W. 예. D자승분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D를 구하면 시그마분의 2.1W 약 2W. 예. 이게 되는 거죠. 전당 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료를 축방향으로 잡아당긴 작용하는 하중이다. 예, 축방향으로 잡아당긴다. 축방향으로 잡아당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거 개념상으로 좀 이해를 해야겠죠.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럼 이건 인장이죠. 인장. 축방향으로 누르도록 작용한다. 누른다. 압축이죠. 자료를 가로 방향으로 자르도록 한다. 예, 자른다. 예, 이게 전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상으로는 좀 이해를 하면서 그림으로 좀 그려가면서도 해볼 수가 있어요. 비틀어지도록 작용하는 하중이다. 12T로 바뀌고 나서는 좀 이렇게 그린다는 게 좀 어렵지만 좀 연상을 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베어링 호칭 번호가 6205인 레이디얼 볼 베어링의 안찌름은, 자, 6205, 야, 6이라고 한다면 형식기호, 계열기호. 그 다음에 05라는 것은, 요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00, 01, 02, 03 알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10, 12, 15, 17, 그죠? 04에 해당하는 건 곱하기 5 하는 거죠. 20. 그 다음에 05에 해당하는 것은 곱하기 5, 25. 결국은 25죠. 지름이 30mm인 영광을 선반에서 절삭할 때 주축을 200rpm으로 회전시키면 절삭 속도는 얼마인가? 몇 메타/퍼 미닛인가? 예, V는 1000분의 파이 dn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되죠. 3.14 곱하기 D가 얼마냐면 30 곱하기 주축의 200rpm이니까 200. 예, 단위 환산이 이미 끝난 거죠. 그냥 여기서 18.85 메타/퍼 미닛. 분당 18.85m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밀링머신의 일반적인 크기 표시는 밀링머신의 최고 회전수로 나타낸다. 밀링머신의 높이로 나타낸다. 테이블의 이송거리로 나타낸다. 깎을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길이로 한다. 자, 이거는 이거 아니고 딱 봐도 아니죠. 18번에 일단 보면은 우리가 테이블의 전후 이송거리, 그 다음에 전후 이동거리, 전후 이동거리. 그래서 전후 이동거리가 200mm인 것을 넘버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50mm씩 증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주축의 중심선에서 테이블 물결의 재전거리, 테이블 최대 이동거리, 테이블의 크기. 가만히 보니까 뭐하고 관계 있어요? 테이블. 예. 정밀 보링 머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요. 정밀 보링 머신이에요. 보링 머신이라는 것은 구멍을 확장할 때 쓰는 거죠. 예, 고속회전 및 정밀한 이송기구를 가지고 있다. 일단은 놔두고, 다이아몬드 또는 초경합 공구를 사용한다. 좋을 수 있어요. 진직도는 높으나 진원도는 낮다. 진직도는 높으나 진원도는 낮다. 좀 문제가 있죠. 진직도라는 것은 직선에 대한 정도는 높은데 진원도는 낮다. 이게 지금 구멍을 확장하는 건데 진직도는 높은데 진원도는 낮다. 말이 안 되죠. 예. 실린더나 베어링 면 등을 가공한다. 딱 봐도 여러분들이 용어상으로 기능사에서는 좀 말이 안 맞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답이죠. 모르더라도 좀 딱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 문제를 답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드릴 가공법에서 구멍을 암나사로 가공하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이게 태핑이죠. 암나사니까. 우리가 다이스라는 것은 이건 순화사 작업할 때죠. 순화사. 연사 숫도로에 눈매움이나 무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숫도를 수정하는 방법 뭐예요? 숫돌 수정이죠. 수정이니까 보통 우리가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드레서로 얘기하는 거죠. 드레서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드레서를 가지고 드레싱한다. 이게 일종의 숫돌 자체에 대한 표면을 막 이렇게 맨질맨질한 걸 드레서로 대서
깎아내는 거죠. 예, 칩을 빼내는 거죠. 다 깨끗이 이제 떼내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글레이징, 눈매움이 생겼을 때, 로우딩이나 글레이징, 맨질맨질하게 됐을 때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정하는 작업을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우딩이라고 그래요. 눈매움은. 자, 선반 가공에서 가공면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유철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가공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가공면의 미끄럼을 방지한다. 널링이라고 그러죠. 널로 가공하죠. 일반적으로 널 가공하는 경우는 지름이 예를 들어서 지름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파이 20을 나와야 된다. 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20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보통 한 0.4mm를 좀 작게 하죠. 0.4. 대체로 한 0.4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모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약 6mm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널을 대서 이거 가공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해서 널 작업을 하면은 20mm 가까이 들어오죠. 뭐 정밀도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서 하는 거니까. 선반 작업 중에 지켜야 될 안전사항이 하나는 긴 공작물을 가공할 때 안전장치를 설치 가공한다. 가공물이 긴 경우에 심압도를 지지하고 가공한다. 맞죠? 드릴 작업 시 시작과 끝은 이송을 천천히 한다. 맞죠? 전기 배선의 절연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전기 배선의 절연 상태를 선반 작업 중에 하진 않아요. 그죠? 뭐 어쨌든 요거는 이때 하지 않는 거죠. 안전관리에 관련 거죠. 구성인선의 방지처의 대책 중 틀린 것은 구성인선이 왜 생기느냐? 알고 있어야겠죠. 구성인선은 유동용 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칩 끝에 뭐가 붙는 거예요? 예, 쇳가루가 붙으면서 자기가 또 꼭 칩인 양 가공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약 10분의 1에서 약 200분의 1초 사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생성이 됐다가 나중에 결국은 탈락이 됐다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단 대책이죠. 그러면 유동용 칩이 나오게 하는 방지 대책은 유동용 칩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연결을 하면 되죠. 구성이 되게. 예, 경사각을 크게 한다. 절삭 깊이를 작게 한다. 작게 하죠. 윤활성인 경우는 절삭유를 사용한다. 고소로 절삭한다. 이게 틀렸죠. 예, 절삭 깊이를 작게 해야 되죠. 예, 유동용 칩 나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25번 전기도금과는 반대로 일감을 양극으로 하여 전기에 의한 화학적 용해를 작용하고 가공물의 가공 표면을 다듬질하여 광택이 나고 하는 거 전해연마예요. 전해연마.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용도는 이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이런 용도로 쓰이고 평활하게 아주 평평하게 만들 때 쓰는 가공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해연마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도면에서 표현된 단면도로 모두 맞는 것은, 자, 여기에 하나가 빠졌거든요. 일단 반단면도죠. 부분 단면도 있고 회전 단면도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회전 단면도, 지금 회전 단면도가 있어요. 안쪽 단면도, 부분 단면도, 회전 단면도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나왔겠죠. 정투상도 일각법과 삼각법을 비교 설명원서로 틀린 것은, 자, 이 삼각법에서는 저면도, 정면도에서는 아래에 나타난다. 저면도는 정면도 아래에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일각법은 평면도를 정면도 아래쪽에 바로 아래에 나타낸다. 맞고, 일각법은 정면도 아래에 본 저면도를 정면도 아래에 나타낸다. 일각법에서는 평면도 쪽에 주죠. 우리가 이게 일각법, 삼각법의 기본은 뭐예요? 정면도를 기준해서, 자, 삼각법을 얘기해 볼게요. 삼각법. 정면도를 기준해서 우측면도, 좌측, 그 다음에 저면, 평면, 그 다음에 배면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삼각법이에요. 그러면 일각법은 뭐냐? 일각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측에서 본 걸 좌측에다 갖다 주고 좌측에서 본 걸 우측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서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예요? 3번이죠. 3번이 틀렸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려놓고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일각법과 삼각법 잊지 마시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삼각법 그러면 눈에서 투상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체가 보이는 상태로 이게 연결이 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각법 같은 경우는 눈에서 물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투상면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어쨌든 요거를 이제 기억을 꼭 하셨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래 투상도는 삼각법으로 투상한 것이다. 이 물체의 등각 투상도로 맞는 것은, 자, 등각 투상도. 자, 이런 거 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선이 지금 요거 잘못 나왔어요. 요거 선이 잘못 나왔어요. 요거 잘못 나온 겁니다. 자, 경사져 있죠. 그럼 경사져 있는 걸 먼저 찾아요. 핵심적인 거, 이런 거. 정면도에서. 그럼 정면도상에서 경사적인 거, 두 개죠? 하나, 두 개,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비교를 하는 거죠. 어디를 비교하느냐? 어느 쪽을 비교하냐면 위에 쪽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T자 모양, U자 모양이니까 그냥 놔두고, 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비교하는 거죠. 여기 떨어졌구나. 여기 있네. 니은자. 여기는 없어요. 제외. 결국은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부분,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를 잡아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비교하면 절대 못 찾아요.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요령입니다, 이것이. 자, 치수 배치 방법 중 치수 공차가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 사용하는 거. 우리가 보통 직렬 치수기 방법이라는 것은, 직렬 치수기 방법은 일렬로 이렇게 치수기하는 걸 직렬 치수라고 그래요. 이것의 단점은 치수 공차가 누적되는 겁니다. 치수 공차가 이 각각에 대해서 누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병렬 치수기입이라는 건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치수기입을 하는 거죠. 이게 병렬 치수기입 같은 경우는 보통 누적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적되는 것이 어느 정도 염려된다. 그러면은 병렬로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누적돼도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렬로 해도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러 각도로 기울어진 면의 치수를 기입할 때 일반적으로 잘못된 치수 기입된 것.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치수 기입을 해보라면 많이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 수직으로 돼 있을 때는 왼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돼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디가 틀렸어요? 지금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 잘못된 치수 기입이 있죠. B라는 거. 그죠? B라는 게 지금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일로 올라가야 돼요. 예, B라는 게 잘못됐죠. 예, 넘어와서 표기가 되고요. D라는 거 있고 C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요 치수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요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넘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대신 요 부분이 사실은 애매하긴 해요. 요것도 사실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죠. 봤을 때는 좀 넘어와야 되는데, 예,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지시한 형태에서는 이 B 부분이 틀렸습니다. 파이 50의 H7에 해당하는 부분에 구멍 끼워 맞춤이 되는 쪽에 끼워 맞춤 공차 기호는 했어요. 억지라는 거. 요거 기억하실 것은, 일단은 여러분이 써둘 필요가 있는 게, H를 기준해서 B, C, D, E, F, G까지 해주고, 기준이에요. J, S, K, M, N, P, R, S, T, U, X 이렇게 해주시고, P 전까지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H를 기준해서, 원래는 H가 기준이지만 H는 헐거움에 속합니다. 그러면 억지 끼워 맞춤, 얘가 파이 50에 H7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억지 끼워 맞춤에 해당하는 건 이 구역이죠. 이 구역. 예,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면 되죠. 지금 요거는 중간, 헐거움, 억지, 요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면의 대상면을 지시하는 기호 중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지시한 것은, 지금 여기서는 얘는 제거 가공 여부를 묻지 않겠다. 자, 여부를 묻지 않음.
묻지 않아요. 묻지 않음. 자, 요거는 제공 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절삭이에요. 예, 딱 봐도 삼각형이 나왔으면 이것도 절삭입니다. 이게 모양 기호가 나와 있지만 요것이 바로 뭐냐면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답이 3번에 해당하는 거고,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위에서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스케치도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품 제작을 위해서 도면을 복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면이 없는 부품을 제작하는 경우, 도면이 없는 부품이 파손돼서 수리 제작할 경우, 현품을 기준으로 개선된 부품을 고안하는 경우라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 스케치도가 작성 필요가 없을 때는 실제로 도면이 없는 상태는 맞는데, 복사할 경우, 제품 제작을 위해서 도면을 복사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스케치도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예. 현품으로 기준된 개선된 부품을 고려해서, 개선할 경우,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네. 복사하는 경우는 도면을 복사한다는 기존에 있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스케치도를 할 필요가 없죠. 자, 요거는 지금 요 밑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 사항은 밑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진원도죠? 예,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써보면 돼요. 내용하고 이름하고 한번 맞춰서 써보시면 돼요. 이거는 동심 또는 동축. 요거는 위치도. 이거는 원통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도면에 기입된 공차 기호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쭉 보면 전체 길이는 200mm다. 틀렸죠?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고 나머지 공차 종류 평행도를 나타낸다. 지정 길이에 대한 허용값이다. 예. 전체 길이의 허용값. 예, 전체 길이에 대한 허용값은 요거고, 이 지정 길이에 대한 건 요거죠. 다음 중 어깨 끼워 맞춤 또는 중간 끼워 맞춤의 최대 잼새를 나타내는 것. 최대 잼새. 우리가 최대 잼새, 최소 잼새 이런 거 나타낼 때 필요한 내용이 있죠. 여기에서 억지 끼워 맞춤 또는 중간 끼워 맞춤의 최대 잼새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최대 잼새죠. 잼새라는 것은 어디서 빼요? 축에서. 축이 어디? 최대라고 했으니까 큰 거에서. 나머지는 이거의 반대로 가는 거죠. 최대 잼새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의 반대로 가서 구멍의 작은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축의 큰 거에서 축의 최대에서 구멍의 최소. 바로 이게 답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걸로 말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잼새라고 나오면 무조건 축에서 빼는 거다. 그리고 최대 있으면 최대. 그럼 요거의 반대로 무조건 가면 됩니다. 반대로. 그럼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개념상으로 이 용어를 갖다가 만들면 됩니다. 만들 줄 아시면 돼요. 자, 치수 기입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자주 나오죠. 치수는 되도록 공정하고 배열하여 분리해서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된 치수는 명확하게 나타내서 치수를 중복하여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복 안 합니다. 이건 뭐가 양해처럼 보이지만 중복 안 합니다. 대성물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치수는 명료하게 도면에 지시한다. 도면에 나타난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나 그 도면에 도시한 다듬질 지수를 도시한다. 이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조투상도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올바른 복잡한 물체를 절단한 그린 투상도이다. 절단? 아니죠. 절단한 거는 단면도죠. 그림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다. 확대도죠. 물체의 경사면에 대항해서 위치에 그린 투상도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용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9번 가공에 의한 커터의 줄무늬 방향이 다음과 같이 생길 때 올바른 줄무늬 방향 기호는 동심이죠. C. 각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동심, 이것이 교차 또는 무방향, 이것이 레이디얼. 레이디얼이 어떤 가공 형태냐면 이렇게 가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공하는 것을 레이디얼이라고 그러죠. X는 교차죠. 교차. 다음 중 그 물체 이동 후 위치를 가상으로 나타내는 거. 이동 후의 가상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2점 사야 되죠. 말 끝에
답이 나왔어요. 두 개의 면이 교차 부분을 표시할 때 R은 2 곱하기 R2였다. 그러니까 R1이 큰 거죠. 위에가 큰 거죠. 그럼 위쪽으로 큰 곳으로 말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위쪽이 크니까 밑에 있는 요 R2라는 부분이 작은 거죠. 얘가 작은 거고 여기가 큰 겁니다. 그럼 안쪽으로 말려요. 예, 3번. 예, 관용투상조입니다. 관용. 자, 도면의 양식 중에서 반드시 말해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자주 나오죠. 표제란, 윤곽선, 예, 중심마크선. 비교논금은 아니죠. 예, 요게 답이고요. 입체대 정추상법으로 정면도로 오른 거. 지금 보는 방향으로 그냥 그리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선 하나, 여기 선 하나, 여기 선 하나, 여기 선 하나, 네 개죠? 하나, 둘, 예, 바닥하고 만나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정확하게 나오긴 나왔는데 구멍의 위치가 지금 어디하고 요만큼 떨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들. 그걸 찾으면 되고 선이 꺾여서 들어가 있는 거. 예, 요거죠. 그러면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고 구멍 숨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실선으로 요 표시. 이거네요, 이거. 이것도 사실은 어떤 특징에 대한 부분을 역시 찾아가면서 선이 있느냐 없느냐 제외 없고 제외 그럼 여기에선 있잖아요. 요거 두 개만 비교해도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앞에 선하고 여기 경사져 있는 요 부분 처리하는 부분 여기가 이제 맞으면 괜찮은데 여기가 꺾여 있죠. 일자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틀리니까 당연히 요거에 대한 답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도면이 구별될 요건이 아닌 것은 자 국제성이 있었는데 적합법 표현성 표현 명확한 쪽을 가져야 된다. 가격 유통 가격은 안 들어가요. 요거는 미스프린터 같은데요. 파선의 정도로 맞는 것은 파선은 프리핸드선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파단의 경계 일부를 대성물의 일부를 파단하는 경계 또는 일부를 떼어낸 경계 표시를 한다. 이 파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 잘못 봤네요. 파선은 수문선이죠. 수문선. 우리가 얘기하는 수문선이죠. 도형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거죠. 예, 우리가 파선과 파단선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이 파단선은 가는 실선이에요. 가는 실선. 네, 구분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깜빡하다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에 빗줄로 널링되어 있는 부분의 도시 방법으로 옳은 거. 축에 빗줄로 널링되어 있는 부분의 도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일단 45도로 엇갈리게 그린다. 틀렸죠? 45도 다 살렸어요. 축선에 대해서 일부분만 30도로 엇갈리게 그린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예, 요거 기억하세요. 스프리켓 휠 도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옳은 것은 자, 스프리켓의 이끄더는 가는 실선을 그린다. 틀렸죠? 이끄더는 원래 굵은 실선이에요. 굵은 실선. 피치와는 가는 1.세선이죠. 1.세선. 스프리켓의 이뿌리와는 가는 실선을 그린다. 축의 직각방에서 단면으로 도시할 땐 이뿌리선은 굵은 실선을 그리죠. 요거죠. 네. 생략 가능한 것도 돼요. 이뿌리원은. 다음 평면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평면캠이라는 것은 판캠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윤곽이 보이는 형태에서 판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평면캠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트캠, 정면캠, 정면캠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크캠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형캠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시게 되면 구형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캠하고 보통 평면캠을 구분을 해놨어요. 기억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입체캠의 종류도 있죠. 운전 중 결합을 끊을 수 없는 영구적인 축이음을 아래의 단어에서 그 모두 고른 것은 커플링, 유니버셜 조인트, 클러치. 예,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커플링은 못 끊죠. 유니버셜 조인트도 못 끊죠. 클러치는 끊을 수 있죠.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1번. 그러니까 또 개념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50번. 미터사를 골라서 TR 40 곱하기 7에서 LH가 뜻하는 거. 이건 웬나사죠. 웬나사. 요거는 우리가 피치라고 볼 수 있고, 요건 TR은 미터사를 골라서 40은 호칭지름 때문에 LH는 바로 웬나사입니다. 볼에 골지름을 재도 시에 사용하는 선의 종류. 골 그러면 무조건 볼트, 나사에서 골이라고 하면 가느실선입니다. 순나사든 암나사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스포기어의 제도 표준기어 체형에서 맞물리 기어의 피니언 인수가 16, 기어 인수가 44일 때 축 중심 간의 거리로 오른 것은 단 모듈이 5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계산 공식은 어쨌든 C는 PCD 완분의 PCD2 어쨌든 D2를 먼저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왜냐면 우리가 종동을 먼저 플러스하는 게 종동을 먼저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면 되죠. 첫 번째가 44 곱하기 모듈이 5.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16 곱하기 5. 예, 같은 모듈이 왜 하나만 전제가 됐냐면 모듈이 같아야지 물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중심거리로 150이 나옵니다. 테이퍼 핀 뭐 1금 해가지고 4 곱하기 30에 4 곱하기 30 SM50C의 설명으로 만든 것은 테이퍼 핀으로 호칭 지름이 4mm이고 길이가 30mm, 재료가 SM50C이다. 맞죠? 이거밖에 맞는 게 없네요. 최대 지름이 핀의 평균 지름, 구멍의 지름이 1번이네요. 호칭은 어차피 이거니까. 그죠? 테이퍼 핀 1번이네요. 배관을 도시할 때 관의 접속 상태에서 접속하고 있을 때 분기 상태를 도시한 거. 접속할 때를 분기한 거예요. 분기. 자, 3번이죠. 여기서는 3번이죠. 접속 상태에서 분기. 축에 작용하는 하중이 방향이 축의 직각 방향과 축 방향과 동시에 작용하는 데 적합한 베어링은 그러니까 하중이 축 방향과 축의 직각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건 테이프 롤러죠. 스러스트는 축 방향. 그 다음에 레디얼 베어링은 축의 직각. 축 직각. 리드 롤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축 직각이죠. 자, 그림과 같은 점용접을 용접기로 나타낼 때 바르게 나타낸 것은 56번의 답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용접 맨 끝에서 용접이 되는 용접 시점과 용접에 해당하는 간격이 50이에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직경에 해당하는 용접 구간에 해당하는 직경값이 10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용접이라는 걸 구분하는 거니까 1번, 3번, 4번만 되네요. 일단 얘는 제외네요.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그 실제의 직경값을 먼저 적용을 해요. 실제 직경값을 그러니까 용접 자체에 대한 직경값을 먼저 적용을 하기 때문에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는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간격이 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6번의 1번입니다.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서피스 모델링에서 곡면을 절단했을 때 나타나는 손 요소. 우리가 서피스 모델링을 곡면을 이렇게 면이 있을 때 곡면을 절단하면 뭐가 남아요? 곡선이죠? 곡선이 남죠? 57번의 1번이죠. 곡선이죠. 네, 맞습니다. 곡선.
컴퓨터 기억 용량인 비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이너리 디지털의 약자이다. 맞고 정보는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전기적으로 처리하기 아주 편리하다. 0과 1을 동시에 나타내는 정보 단위이다. 틀렸죠? 동시는 아니에요. 번갈아 가는 거죠. 0과 1. CAD 시스템에서 마지막 입력점을 기준으로 다음 점까지 직선거리에 그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이룬 것.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예, 보통 상대 극좌표죠. 마지막 기준점을 정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상대 극좌표에 해당하는 거죠. 주변 기능별로 묶은 것을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입력이죠. 출력, 입력. 그죠? 요거는 저장 장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입력, 요것도 입력이죠. 이것도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이것은 틀렸어요.